자, 이제 여러분들 센으로 수하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본인이 이거 영상 찍은 거 계속 올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수업 듣고선 자기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애들은 다시 한번 봐도 되고, 난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 기별 보충을 해줄 거고, 마찬가지로 수원도 선생님이 수원 수학중심 수업하는 걸 찍을 거거든. 그러니까 부담 선생님 수업하는 거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그걸 보면 되는 거고,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수원도 보충을 해줄 거야. 알겠지? 수하와 수원 둘 다 보충은 선생님이 해줄 거고, 물론 부담 선생님이 해준다면 부담 선생님이 해줄 거야.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 편안하게. 알겠지? 그 다음에 수원의 교재는 선생님이 하나를 더 줄게. 기본적인 거. 그건 단순 문제. 여러분들 혹시 풍산자나 이런 거 풀어본 사람들은 약간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냥 개념 듣고 쭉 풀어볼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나를 만들어 줄 테니까는 그거 푸시면 되고, 본인이 나 이거 안 풀어도 수학 중심하는 데는 이해가 된다 라고 하면은 굳이 안 푸셔도 되고, 아니라 나는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제 다 왔네. 자, 여러분들 수학 자기 처음 배운다. 본인 수학 처음 배운다. 처음 배우지는 않지. 그치? 자, 개념 설명을 아예 안 할 건 아닌데 개념 설명을 해주긴 할 것 같은데 뭐 있는 그대로, 물론 하다 보면 내 성격상 꼼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학 8페이지 보자. 근데 그 영상을 어디서 봐요? 선생님이 톡방을 안 만들구나. 톡방을 만들 거야. 카톡방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주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 보시면 돼. 알겠지? 유튜브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 수화에 한번 배웠으니까 배워야 될 단어 먼저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집합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명제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함수를 배울 거고, 함수에서 뭐 포함되기도 하지만 분리한다면 유리무리 함수까지, 유무리 함수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경우의 수를 배울 거고, 순열조합. 자, 이렇게 나누면은 나눈다면은 5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명제 파트가 일반 명제와 절대부등식 그 파트로 좀 나눠지긴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본인의 학교가 1학기 때 직선의 방정식까지밖에 안 나갔다 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야. 원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형의 이동을 수행평가로 대처할 때도 있고, 그거를 만약에 2학기 중간고사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명제 절대부등식 전까지일 확률이 크고, 본인의 학교가 원의 방정식까지 시험을 봤다 라고 하면 명제까지가 또는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으로 따지면 1학기 중간고사 때 함수까지 시험을 봤고, 기말고사 때 다시 함수부터 순열조합까지, 그러니까 함수는 2번 겹쳐서 봤는데 그거를 생각해서 요번에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원방을 안 나간 학교도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 원방을 안 나갔다면 함수 전까지 또는 절대부등식 전까지가 요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도 시험이 빨리 보는 학교와 늦게 보는 학교가 한 달 차이 나거든. 시험 기간만 따져도 한 달 차이가 나. 그래서 웬만하면 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데, 우리 반에는 유신고가 없잖아.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미리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유신고가 지금 벌써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알려줬거든. 걔네는 집합 명제 순열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유무리를 기말에 보고 순열조합을 중간에 본다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순열조합이 좀 간단하니까. 그런 학교가 있으면 진도를 좀 커리를 좀 바꿔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나오면 좀 얘기를 해줘요. 알겠지? 미리미리 나오면 좀 얘기를 해줘야지 선생님이 맞춰서 나갈 거고, 우리는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진도를 나갈 거야. 중간고사 때 함수까지 나갈 계획이야.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여기까지 나가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야. 왜냐하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때까지 또 텀이 없을 수가 있거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는 중간고사 시험 때문에 일정 확인될 때까지는 최대한 진도를 나갈 거고, 진도 나간다고 해서 진도 맞추기 위해서 무작정 나가진 않을 거야.
알겠지?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진도를 못 나올 것 같으면 보충하는 식으로 조금은 채워 넣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남은 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가지만 부탁을 하자. 수원 지금 배우고 있죠? 중요해. 현행과정 아니라고 해서 그냥 듣고 말면 안 돼. 수원과 수투는 내신 과목이면서 수능 과목이야. 수원 수투를 잡아야지만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유리해. 지금 수상하는 수원 수투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직접적인 수능 과목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수하는 내신 과목에만 선택이 되는 거고 수원 수투는 내신 수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원을 배울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내신 대비처럼 공부해주면 나야 고맙고 만약에 그게 좀 버겁다라고 하더라도 공부는 해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원에 신경을 쓰는 게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 아니었으면 수화만 시키면 되는데 수원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 수업 들을 때 조금만 듣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얘기를 해. 보충을 해줄 테니까. 물론 보충 귀찮아서 안 하겠다. 그럼 선생님 억지로 끌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점수는 확인할 거야. 자, 처음부터 하자. 이제 집합을 배울 건데 오늘 나갈 부분은 집합의 뜻과 표현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개념 수업은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선생님이 욕심을 내고 너희들이 잘 받아들인다. 그럼 집합의 연상까지도 일부분은 나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조금 피곤하면은 졸지 말고 그냥 한 10분 자. 어차피 우리 영상 찍으니까 10분 정도 보면 되니까. 근데 자기가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졸면서 한 2, 30분 들으면 잠도 못 자고 수업도 못 들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10분 자는 게 더 낫거든? 알겠지? 난 피곤하면 사탕이 있으니까는 사탕 드시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럼 가자. 집합! 무엇을 집합이라고 하니? 이거요. 네, 맞아요. 무엇을 집합이라고 해요? 집합을 영어로? 우리 많이 쓰는 용어인데 마트에서 특히 많이 써. 그룹? 그 정도까지 유식한 단어는 아니었어. 마트에서 명절 때 특히 많이 써. 상품에 이 이름을 붙여. 명절 때. 그치? 세트. 명절 때 무슨 뭐 과일 세트 무슨 세트 만들잖아. 그러니까 집합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셋이라고 해요. 세트라고 얘기를 하고 한글로 표현한다면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묶음을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명절 때 선생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홈플러스를 갔어. 가서 과자 세트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준다. 땡잡았지. 그치? 과자 세트를 사오라는데 가다가 막 과자 챙기다가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 넣으면 그거는 과자 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냥 무조건 묶음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맞는 묶음을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무엇이다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 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호야. 수학이라는 건 한국에서 발전시켜서 세계에 전파한 게 아니라 영어권 나라에서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호가 영어권 나라에 사용되는 언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어를 쓰는 거는 집합은 보통 S로 표현을 해. 그 대신 AB라는 타이틀 이름을 하는 거고 집합을 우리는 한글로 집합이라고 하지만 수학적 기호를 좋아하지. 수학 기호로는 무엇을 사용한다? 중괄호를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기호를 여러분들이 쉽게 익혀야지만 문제풀이가 간단하게 되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집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에는 다 중괄호가 들어가 있어. 그럼 문제에 중괄호가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린 집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 여러분들 집합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집합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인 문제가 한 문제 나와. 1번 문제지. 집합부터 시험 범위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다음 중 집합이냐 아니냐가 나오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 여러분들도 배웠는데 코로나 아니야.
갑자기 목이 메어서 그래. 감동해서. 반응을 좀 보여주지.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 자, 유일하게 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집합기호인 중괄호가 안 들어간 게 있어. 어떤 거? 얘는 무슨 집합이라고 하는데 중괄호가 안 들어가 있어. 그렇지. 뭐가 있다? 공집합. 우리 공집합의 기호로는 무엇을 사용한다? 0도 없다라고 해서 다음 같은 기호. 얘는 파이라고 있죠. 그렇지. 원주율에도 파이도 있지만 집합에서 파이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유일하게 집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없다? 집합 기호가 없어. 나머지는 다 집합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집합 기호가 들어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집합을 표현하는 집합을 구성하는 거. 용어가 있는데 원소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 무엇을 원소라고 해요? 원소를 찾으라면 다 찾지. 근데 무엇을 원소라고 얘기해? 그치, 머릿속에는 원소가 뭔지는 아는데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건 힘들지.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우리는 원소라고 해요. 구성 요소예요. 자, 선생님이 A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 그 A라는 집합에는 1과 2와 3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1 하나, 2 하나, 3 하나죠. 얘네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화학 배웠잖아. 화학에서 원소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했어? 화계에서도 영어를 많이 쓸 텐데. 원소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우리반 애들은 나처럼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수학학원에서 왜 계속 영어 물어보냐고. 그렇지? 그 이유는 기호 때문이야. 자, 원소는 영어로 엘레멘트라고 해요. 엘레멘트의 맨 앞자인 무엇을 따와? 2를 따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소의 기호는 그냥 2를 쓰면 알파벳이니까 얘를 어떻게? 약간은 둥구스로 맞게 만드는 거야. 자, 원소의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뭐 어떤 애는 삼지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그냥 원소가 영어로 엘레멘트니까 그 2자를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 물론 이거는 암기시키는 방법인 거고. 여러분들이 원소의 기호와 부분집합의 기호를 분류해야 돼.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원소 기호는 다음에 된다. 그러므로 1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A의 원소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4라는 건 A라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들 알고 있는 표현이죠. 원소다 아니다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집합을 구성하는 걸 찾았다면은 이제 집합의 표현이야. 집합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중괄호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 가장 흔한 방법이 무엇이고 원소 나열법이고 두 번째가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표현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풀이로는 인정을 잘 안 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제일 편안하게 이용하는 무엇이 있다? 벤다이어 그림이 있다. 벤다이어 그림, 벤다이어 그래프. 벤다이어그램 3가지가 있어. 자, 원소나열법은 지금과 같이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다 나타내는 걸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해요? 원소나열법이라고. 문제 푸는 학생들이 좋아하겠지. 직관적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다 무엇으로?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조건제시법은 특징을 주어지는 거야. 어떤 특징? 주어진 원소들의 공통된 특징.
즉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집합이니까 중괄호가 있어야 돼. 그걸 이루고 있는 원소를 X라고 하는 거야. 즉 중괄호 안을 두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는 거야. 앞에는 원소가 되는 거고 그 바 사이를 두고 뒤에는 그 원소들의 특징을 써주는 거야. 어떤 거? 1, 2, 3 특징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그냥 간단하게 3 이하의 x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또는 4 미만의 자연수.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답으로 체크하게끔은 안 내. 특히 서술형으로. 객관식에서 찾으라고 내지만 서술형으로는 안 내요. 알겠지? 그냥 문제 내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은 조건제시법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으로? 원소나열법을 하는 거고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표로 나타내는 거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A라는 울타리 안에는 뭐가 있다? 1, 2, 3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 옛날인데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컴마 써요? 아니야. 벤다이어그램 컴마 안 써도 돼. 영역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컴마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을 배우면서 한 가지 무엇이냐면 얘도 묶음이잖아. 그치? 묶음이라고 했죠, 선생님 집합을. 그럼 묶음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보고서 집합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집합의 분류인데 무엇으로?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로 집합을 분류한다. 어떻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분류를 해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 배웠죠? 그치? 순환소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때 순환소수를 배우면서 얘기했던 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라는 걸 처음 배웠어. 그치? 자, 그러면 어떤 걸 유한소수라고 했고 어떤 걸 무한소수라고 했어? 무엇을 유한소수라고 했지? 무엇을 무한소수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이용해 먹는 거야.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접목시키는 게 편하니까. 유한, 무한 차이는? 유한은 소수점이 끝없이 내려가는 거고 유한은 그렇지 않아요. 맞는 표현이지. 유한이라는 건 소수점 안에 자릿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얘는 뭐 100자리, 소수점 안에 100자릿수다. 소수점 안에 2자릿수다. 크고 작고가 아니라 몇 자릿수인지 셀 수 있는 걸 유한이라고 하는 거고 몇 자릿수인지 셀 수 없는 걸 무한이라고 하는 거고. 알았지? 유한과 무한은 크다 작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 되는 거고 몇 개인지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 되는 거고. 유한집합은 무엇을 의미한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다. 100개다, 1000개다, 억개다, 회개다, 경개다. 많고 적고를 따져서 원소가 몇 개다 얘기할 수 있으면 유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딱 얘기할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x바 x는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은 첫 번째 자연수, 두 번째 유리수, 세 번째 실수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인 경우는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 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1과 2와 3. 몇 개다? 3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유리수 1과 3 사이에 있는 유리수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1도 있고 1.11도 있고 1.111도 있고 1.1111 몇 개다라고 셀 수가 없죠. 얘는 무엇이 되는 거고 무한이 되는 거고. 실수는 당연히 얘도 무한이 되겠죠. 그치?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유한이 되기도 하고 무한이 되기도 해. 자, 그럼 여기에서 공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집합은 무엇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빵 개인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에요. 그치? 그럼 공집합은 기호로 옛날에는 이렇게 집합기호만 있는 것도 공집합이라고 했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파이도 공집합이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쓴다? 파이만을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얘도 실질적으로는 기호긴 해요. 공집합의 기호.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60이 넘었어. 그럼 이걸 쓰기도 해. 그때는 이렇게도 배웠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얘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공집합은 유한일까 무한일까? 공집합은 유한이다 무한이다? 얘 원소의 개수 빵개잖아.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0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얘기할 수 있으면 무엇이다? 유한이다. 많고 적고가 아니라고 유무하는. 몇 개다 얘기할 수 있으면 유한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원소의 개수를 하는 거니까 수학에서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무엇을 쓴다? 다음과 같은 기호를 쓴다. 즉 NA라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야. 얘는 the number of set A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피곤해? 못 이기겠어 잠을? 사탕 줄까? 왜? 안 주면 계속 줄 것 같은데 하나 먹어 빨리. 콜로 먹어. 잠깨기 아니야? 미안해. 먹을까? 먹어야 되겠지? 많이 졸리면 서서 수업 들어도 돼. 열심히 앞에서 수업하는데 나와서 사탕집으로 오기가 좀 애매하지. 그걸 노리고 갖고 가라는 거야. 그래야 사탕이 들 나가. 자, 여기까지가 우리 무엇을 의미하냐면 8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8페이지에 있는 개념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한 거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자. 이번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아는 내용 수업하니까 지금 보는 거지. 그럼 개념 설명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까? 맨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또 다 하게 되지. 된장 칠판이 안 지워져. 짜증나게. 자, 이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설명할 건데 괜히 너희들한테 사탕 돌려가면서 잠깐 전화를 한 건 아니야. 앞부분 지금 설명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크게 중요성은 없어. 근데 여기 페이지, 즉 여러분들 책으로 보는 12-4, 12-6은 중요해. 여기 파트를 못하면 시험 문제 2문제 정도는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금 졸리다 그러면 이 부분 설명할 때는 서서라도 들어줘. 졸지 말고. 알겠지? 조금만 참고 이 부분 설명할 때는 들어줘요. 자, 부분집합이라는 걸 설명할 거야. 피곤하지? 학교 수업도 듣고 와서 수업 듣는다는 게. 그래도 조금만 참고 이 부분은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부분집합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의미를 얘기한다면 주어진 집합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부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뭐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즉 다음과 같이 C자 모양을 갖고 오는 걸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수학적으로는 A의 모든 원소를 집합 B가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부분 집합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럼 우리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갖고 있다 대신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되면 A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즉, 선생님의 몸뚱이가 이렇게 있어. 선생님 몸뚱이에는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가 있잖아. 이 전체를 가지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선생님 몸 중에서 오른팔이라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오른팔은 선생님의 부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의미는 오른팔이 갖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누가 내 몸이라는 거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오른팔에 파란 분필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파란 분필을 포함한 오른팔은 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몸에는 파란 분필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안 되지. 나머지 팔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는 다 내 몸에 포함되지만 얘는 포함이 안 되잖아. 그때는 오른팔에 파란 분필을 갖고 있는 오른팔은 내 몸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분 집합이라 하려면 모든 걸 갖고 있어요. 하나라도 안 갖고 있으면 부분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야.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1과 2와 3이라고 하고 B라는 집합을 1과 2와 3과 4와 5라고 얘기를 한다면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B가 갖고 있기 때문에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C라는 집합을 만들었어. 여기에는 3과 4와 5와 6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C는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3, 4, 5는 A, B가 갖고 있지만 누구를? 6을 B는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부분 집합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야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A가 들어가는 거야. 즉 A가 갖고 있는 1과 2와 3은 B도 갖고 있지만 누구? 4와 5도 B는 더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C라는 거는 3, 4, 5 3, 4, 5는 같이 갖고 있지만 C라는 건 그 밖에 뭐도 있다? 6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나와? C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닌 것을 확인시키는 원소는 무엇이다? 6이다. 이 6 때문에 C는 B의 부분 집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려서 문제를 내기도 해.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한번 풀어봤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던 건 그냥 부분 집합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너무 간단하니까 뭐 때문에 부분 집합이 안 되냐 그런 걸 찾아라 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 자, 이게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자, 부분 집합은 그러면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1과 2와 3이라고 돼 있는데 A에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죠. 1, 2, 3. 그럼 우리는 부분집합 찾으할 때 들쑥날쑥하게 찾으면 실수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찾는다? 맨 처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빵개일 때.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건 무슨 집합? 공집합. 두 번째,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들을 찾는 거야. 그러면 원소 하나씩만 들어있으니까 1 하나, 2 하나, 3 하나 들어있는 집합.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가 2개 들어가 있는 집합. 그럼 뭐가 있어? 1과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1과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와 3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소가 3개인 거. 뭐 있다? 1과 2와 3. 그럼 여기에서 봤더니 4개인 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갖고 있는 게 3개밖에 없는데 4개인 건 못 찾겠지. 부분집합 찾으할 때는 원소의 개수를 0개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합은 뭐와 공집합과 자기와 똑같은 걸 무조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모든 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케이스다. 그럼 너희들한테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만 물어봐.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 매번 이거 다 찾아야 될까? 아니죠. 그걸 우리는 공식화했지. 그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2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의미하는 n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시험에 꼭 나오는 거지. 그치? 너희들도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팁 하나만 주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연히 집합 파트에서 부분집합 구하라니까 얘 이용하잖아. 근데 명제 파트를 가던 함수 파트를 가던 뭐 집합의 개수 구하라, 묶음의 개수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얘 이용한다. 함수 파트에서도 얘 나와. 알겠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잖아.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고 했죠.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잠깐만,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어?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다? B가 갖고 있다고 했죠.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B가 A에 포함된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B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대? A가 갖고 있대.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B가 갖고 있고, 또 반대로 B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A가 갖고 있대.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해봤잖아. 무슨 말? 얘는 A와 B가 같다라는 말. 원래 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돌려 표현하는 거지.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건 A, B가 뭐하다는 말이다? 같다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뭐 당연히 알 거라고 해서 살짝 생각하는데 A, B가 같다라는 건 포함되어 있는 원수가 똑같다라는 의미지. 그건 다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 생략하고,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는데 특수한 형태 있죠.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가 m개일 때, 또는 똑같은 건데 포함하는 대신 포함하지 않는 원소가 m개라고 하니까 또 웃기네. p개일 때, q개일 때.
자,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나 포함하지 않는 원소나 우리는 결론으로 얘기하면 얘는 2의 원래 원소의 개수가 n개에서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 빼는 거고,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의 n에서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빼는 거지. 즉 포함을 하던 포함을 안 하던 원소의 개수에서 뭐 한다? 뺀다. 그 말은 부분집합을 구했는데 반드시 2를 포함하래. 2를 포함하는 거 봤더니 얘도 있고 얘네 둘도 있고 얘도 있어. 4개죠. 그 말은 그냥 우리는 1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야. 2, 3으로 만든 부분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 2 하나만 들어있는 거, 3 하나만 들어있는 거, 또 2와 3이 들어있는 집합이잖아. 반드시 포함한다는 건 거기에 다 뭐를 넣으라는 거야? 1을 넣으면 반드시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없는 걸로 만든 부분집합에 무조건 1을 넣는다는 거고,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계산 방법이 나오는 이유야. 포함된다는 건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걔 빼고 만든 다음에 무조건 다 넣는 거고, 포함 안 된다는 건 어차피 안 들어갈 거니까 아예 빼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으라는 의미인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 자, 그럼 맨 마지막 부분집합 하다니까 뭐가 나와?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오잖아. 진부분집합. 뭐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뭐를 진부분집이라고 하지? 자기는 빼고. 그치. 진짜는 빼라고. 나와 똑같은 건 빼라는 게 진부분집합.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부분집합은 2의 n제곱이잖아. 근데 나랑 똑같은 거 몇 개? 한 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부분집합에서 뭐? 나랑 똑같은 거 한 개를 빼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니?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울 집합의 뜻과 표현의 개념 설명 끝이야. 오케이? 저 좀 꺼져.